북한이 수일 내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함경남도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자녀 한 명을 키워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3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은 수입 명품을 평균 9개 정도 갖고 있으며 매년 명품 구매를 위해 270만 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째 2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이틀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주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4.84포인트 상승한 1935.5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전날 0.41% 상승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하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218억 원, 98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348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철강금속, 보험, 증권 등이 올랐고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생명과 LG화학, 현대모비스, 포스코가 2% 넘게 상승한 반면 한국전력과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은 내렸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기술 유출 혐의에 따른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4%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6.69포인트 상승한 534.8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대형 투자은행들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증권사들의 수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위 증권주들의 흐름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대형 증권사들의 주가는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KDB 대우증권이 3.32% 올랐고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대형 증권사가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국형 대형 IB 육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는 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과 KDB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IB 라이선스를 보유한 상위 5개 대형사의 신규 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대형 증권사들은 지난 2011년 대형 IB 등 신규 사업을 전제로 대규모 증자를 단행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자기자본 이익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대체거래소인 ATS 도입으로 거래소 지분보유 증권사의 지분가치도 부각될 전망입니다. ATS 도입으로 증권거래에 있어 경쟁체제가 형성돼 제반 거래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거래소의 기업 공개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증권사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현재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주식 거래 대금 감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증권주들의 움직임은 실적보다는 정책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임이나 주가 조작 혐의를 받은 상장사 대표들의 보유 지분 가치가 올해 들어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유양석 한일이화 회장의 이달 1일 기준 지분 평가액은 1,385억 원입니다. 지난해 연말 대비 68.49%나 급증한 건데요. 유 회장은 한일이화 최대주주로 28.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 회장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었지만 한일이화 주가가 최근 3개월간 7,300원에서 12,300원으로 급등하면서 유 회장의 지분 평가액도 크게 뛴 겁니다. 한일이화는 지난달 유 회장의 배임 혐의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지만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가가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24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 후보의 지분평가액은 1,331억 원으로 연말 대비 60%나 증가했는데요. 보유 주식인 안내배 주가가 안 후보의 정계 진출 소식 이후 급등하면서 다시 1,000억 주식 부자 대열에 오른 겁니다. 이 밖에 이장한 종근당 대표이사가 48.97%의 증가율로 5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1년 계열사인 한국 하이네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대규모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반면 효성과 금호일가의 주요 주주 보유 지분 가치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분평가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으로 총 2,011억 원이 급감했습니다. 조 회장이 보유한 효성의 주가가 연말 대비 약 25.1% 하락하면서 지분 평가액도 줄어든 겁니다. 효성의 주가 하락으로 조성래 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의 지분 평가액도 각각 연말 대비 17.03%, 16.5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의 주가가 연말 대비 18.7% 하락하면서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비롯해 박 회장의 아들 박준경 팀장, 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철환 팀장의 지분평가액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증권부 송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수일 내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함경남도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강원도 원산 지역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2기뿐 아니라 함경남도 일대에서 그간 보이지 않던 미사일 이동 발사식 차량이 추가로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식별된 차량은 사거리가 최대 500km인 스커드 미사일과 사거리 1,300에서 1,500km의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비로 분석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무수단과 스커드, 노동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것이란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동부 해안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미 액체 연료 주입을 마친 상태로 발사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녀 1명을 키워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3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8,000가구와 남녀 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 1명의 양육비로 월평균 118만 9천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 8천 원이었습니다.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1인당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지난 2009년 조사 때보다 18% 늘어난 금액입니다. 한편 미혼 여성의 57%만 결혼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남성은 67.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은 수입 명품을 평균 9개 정도 갖고 있으며 매년 명품 구매를 위해 270만 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세 이상 수입 명품 구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명품을 평균 8.81개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연간 사들이는 수입 명품은 평균 2개였으며 연간 수입 명품 구매에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271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1,000만 원 이상 구입자는 5.2%였고 2천만 원 이상자도 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루이비통 등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판매되는 명품 가방류 50개 가격을 분석한 결과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 한국이 대만에 이어 판매 가격이 가장 비쌌으며 같은 제품을 외국에서 살 경우 평균 30%가량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째 2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2,451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39만 6천 명을 기록한 이후 매월 감소했으며 올해 2월에는 2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 실업률은 3.5%로 작년 3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작년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상승한 8.6%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국내에서도 내일부터 대규모 리콜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작 판매한 승용차 6개 차종 16만 2,50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내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동차에서는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 불량으로 시동 불량과 제동 등의 점등 불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정속주행 장치와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 아반떼와 산타페, 베라크루즈 11만 5천 대와 기아차 카렌스, 소렌토 소울 4만 7천 대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급격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 주식 투자액은 12억 6,655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7% 증가했습니다. 미국 증시 전체 투자액 중 42%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쏠렸습니다. ETF는 엑손모빌과 애플, 제너럴 일렉트릭, 존슨앤존슨 등의 우량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로 연초 이후 지난 8일까지 수익률이 10%를 넘어서며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 마이너스 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 증시 다음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가 큰 곳은 홍콩 증시로 나타났습니다. 민, 관, 군 합동대응팀은 사이버 테러의 접속 기록, 악성 코드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대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3월 20일 사이버 테러에서 농협 등 수차례에 걸쳐 대남 해킹을 주도한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수법과 유사한 증거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일부 방송사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의 배후가 북한이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날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유주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이버 테러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추정이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달 방송사와 금융사의 서버, 컴퓨터, ATM기기 4만 8천여 대가 작동을 멈췄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 보안업체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이 피해업체의 컴퓨터와 그 안의 악성 코드를 분석해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 정찰총국이 지난달 사이버 테러의 범인으로 지목됐는데요. 북한은 사이버 테러 8개월 이전부터 목표 기관 내부의 PC나 서버를 장악해 내부 정보를 엿보고 전산망의 취약점을 파악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어떤 근거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피해 기관의 악성 코드를 유포한 컴퓨터가 국내 25곳, 해외 24곳의 IP 주소로 조사됐는데요. 북한 내부 IP가 이 같은 공격 경유지에 수시로 접속된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이 중 국내 18곳, 해외 4곳은 2009년 이후 북한이 사이버 테러에 사용한 IP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유포된 악성 코드 76종 중 30종 이상도 북한의 것이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북한의 내부 컴퓨터 6대 이상이 사이버 테러에 활용됐고 이들 컴퓨터는 국내 금융사에 1,590회 접속해 악성 코드를 유포했습니다. 또 공격 다음 날인 3월 21일에는 해당 공격 경유지를 파괴해 흔적 제거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발표로 또 북한이냐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합동대응팀은 북한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버 테러의 수법을 감안했을 때 IP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디도스처럼 공격자가 명령만 내리면 되는 단방향 공격의 경우 IP를 위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공격은 공격자가 명령을 내린 후 답을 받아야 성립되는 양방향 방식이기 때문에 IP를 위조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IP 위조의 가능성이 0%는 아니라는 점, 또 후이즈라는 해커 그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밝혀진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사이버 테러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은 있습니까? 정부는 일단 11일 국정원장 주재로 15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이버 테러 이후 추가 공격에 대비해 국정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 모니터링 인력을 3배 이상 확대했고요.
또 1,781개의 주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악성 코드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 밖에 일각에서는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소위 화이트 해커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일원화된 대응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정보산업부 유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영국의 모바일 프린팅 분야 업체인 소프트웨어 이미징의 지분을 100% 인수했습니다. 한컴은 이번 지분 인수로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 제품인 싱크프리와 한컴 오피스 등 주력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컴은 지난해 국내 디지털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인 이지포토 사업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LTE 스마트폰의 국내 누적 판매량이 500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10월 첫 LTE 스마트폰 옵티머스 LTE를 출시한 이후 18개월 만으로 약 10초에 한 대꼴로 LTE폰을 판매한 셈입니다. LG전자는 앞으로 LTE 제품 시장이 더욱 대중화할 것으로 보고 기존의 옵티머스 G, G 프로와 옵티머스 뷰 시리즈 등 최고급 제품 외에도 옵티머스 LTE3 등 고급형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서울 아산병원과 함께 5만여 명의 의료 소외층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서울 아산병원은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에서 의료 소외 지역 진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몽구재단과 서울 아산병원은 매주 2회에서 3회 저소득층 주민 밀집 지역, 농산 어촌, 외국인 근로자 시설 등을 방문해 기본 진료를 실시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할 경우 수술 등 2차 진료를 연계해줍니다. 순회 진료에는 재단 장학생으로 구성된 청년봉사단 나눔문화 서포터즈도 동참합니다. 롯데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드러그스토어가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롯데는 드러그스토어의 브랜드명을 롭스로 확정하고 관련 도메인 등록 작업을 마쳤습니다. 롭스 1호점은 홍대점으로 결정됐으며 다음 달 중순쯤 문을 열 전망입니다. 이후 롯데는 서울대 입구역과 강남역에 2호점과 3호점을 연달아 선보일 계획입니다. 업계가 추산하는 드러그스토어 시장 규모는 한 해 2,500억 원이며 현재 업계 1위는 CJ 올리브영으로 301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코오롱이 운영하는 W스토어와 GS 왓슨스가 시장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신세계, 농심, 삼양 등이 드러그스토어 시장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4월 10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